네, 테러 경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우리 911, 여러 가지 테러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볼까요? 어제 서울 북한에서는 오염 진압작전 명령을 받은 특공대 요원들이 UH-60 헬기를 이용하여 카스트로프 침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격한다. 지금부터 공격한다. 다섯, 넷, 셋, 둘. 네, 네, 테러 상황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테러는 용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치적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조직적, 계획적 활동이죠. 아까 테러 상황 보셨지만은 목적을 위해서 무기도 사용하고 사실상 대량 학살 뭐 이런 것도 서슴지 않는 게 바로 테러예요. 대표적인 조직으로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하바시가 창설했습니다. 하마스라는 거 있어요. 이스라엘 추방 후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해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또 외치는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운동지역 최대 테러리스트 조직이에요. 이런 명칭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테러 조직에 대한 연결로 틀린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검은 9월달은 1972년 미넨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단 테러 사건입니다. 테러 부대 보실까요? 영국의 SAS, 미국의 DHS, 그리고 스와트가 그 중심 부대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각국의 테러 부대를 잘못 연결한 것입니다. 독일 뭐 GIPN 이러면 틀리는 거죠. 독일은 GSG9입니다. 프랑스는 GIPN, GIGN. GIPN은 폴리스가 들어가는 군 특공대고요. GIGN은 전형적인 군대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운영되고 있다. 각국의 테러 부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인질 사건인데요. 리마 증후군, 이건 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현상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무장비가 내려왔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막 손잡고 아직까지만. 그러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귀하에 투항하는 거죠.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습니다.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 여자 간수인데 뭐예요? 음, 그 탈옥수 사형수였대. 사형수가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같이 탈옥을 해버립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보았고요. 다음은 경찰 작전 보실게요. 통합방위 작전이라고도 해요.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서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유형을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갑종은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 살상 무기 등으로 통합방위 본부장이 지역군 사령관의 지휘 통제 아래 이렇게 실시하는 거예요. 을종은 단기간 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키워드를 암기하셔야 돼요. 적이 침투 도발하면 단기간에 치안해보기 어렵기 때문에. 또 병종이 있어요. 침투 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 적이 침투하였을 때 병종입니다. 갑을 병종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울지훈련 볼까요? 예, 울지훈련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테러범이 인질을 억류한 다급한 상황. 폭발물까지 발견되면서 현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출동해 적군을 통제하고 시민들을 대피시킵니다. 이어 군 폭발물 처리반이 폭발물을 안전하게 옮긴 뒤 제거합니다. 그 사이 군과 경찰 특수요원들이 헬기를 타고 진입해 테러범들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전우들과 함께 조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의 한 변전소에서는 폭탄이 터져 불이 났습니다. 군과 경찰이 경계선을 구축하고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한전 복구팀과 협력회사 직원들이 손발을 맞춰 예비 변압기를 활용해 전력 설비를 긴급 복구합니다. 유관 기관 간의 협조 체제를 견고히 구축하고 전력 설비 전반에 걸쳐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과 연계한 각종 훈련이 실전처럼 벌어졌습니다. 폭발물 제거와 테러범 진압, 중요시설 피폭 등 긴박한 상황을 설정했고 민관 군경은 물론 지역 주민까지 총동원됐습니다. 훈련은 특히 상황별 초기 대응 방법과 관련 기관 사이 협조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사시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예, 을지훈련은 지금은 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좀 생겼는데 을지 포커스라고 그래서 8월 15일 전후에서 전국의 경찰서에서 다 실시해요. 경찰청과 함께합니다. 이거는 가상훈련이에요. 도상이라는 건 종이처럼 시나리오를 써서 가상으로 하는 훈련을 도상연습이라고 합니다. 매년 1회 하고요. 국무총리가 연습 방법, 기간을 정해서 대통령 승인까지 받아서 하는 겁니다. 비상근무를 보시면 갑부는 가용경력 100%예요. 네. 그리고 의료는 가용경력 50%, 병원은 가용경력 30%만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정의치 근무. 그래서 요 가용경력이 몇 프로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부, 의료, 병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청원경찰까지만 보시고 제 경비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아시죠? 예, 은행 같은 데 가면 경찰은 아닌데 비슷한 제복을 입고 특정 시설에 어떤 경비를 맡은 경찰. 공무원은 아닌데 준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 청원경찰이었는데요. 네. 국민의 잠시만요.
소속 청원경찰 A씨 등이 지난 2015년 제기한 헌법소원인데요. 네.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이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네. 뭐 준용한다는 해당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네, 핵심은 그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인데요. 네. 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항에 따라서 청원경찰도 파업 같은 노동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핵심 쟁점은 청원 경찰이 경찰이냐, 뭐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런 거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원경찰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아, 청원 경찰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네, 청원경찰 제도는 지난 1962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시작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네.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은행이나 관공서 등 배치된 구역 내에서는 불심 검문과 보호 조치, 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주어진 임무와 권한은 일반 네. 경찰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신분입니다. 직무는 경찰 직무와 거의 동일하지만 신분은 경찰도 공무원도 아닌 쉽게 네. 말하면 일반 직장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헌재가 뭐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 금지의 원칙, 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네. 청원 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에 비교해 견주기 어려운데도 군인 경찰과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사유입니다. 네. 그럼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헌재는 내년 말까지 국회가 청원 경찰의 구체적 직무 내용과 신분 등에 따라 이 노동 3권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도록 했고요. 네. 내년 말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네. 뭐 청원 경찰이 그냥 은행 등에서 고용한 뭐 일종의 사설 시큐리티나 경비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국가가 만든 직업이라는 건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예, 청원경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국가가 만든 준공무원이라는 것, 공무원화 돼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용주는 청원주지만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고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18세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하고요. 청원주는 징계 사유와 해당하게 되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하면 해임 정직이죠. 예, 1에서 3개월 보수로 3분의 1을 줄이게 됩니다. 감봉인 경우에는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원경찰은 이런 징계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지방청장이. 그래서 지도 감독권자가 누구인지. 징계권자는 청원주, 지도 감독권자는 지방청장. 이렇게 해서 구분하셔야 되고요. 청원경찰은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왜? 국가에서 고용했으니까요. 면직은 청원주가 경찰청장을 면직시킬 때는 청원경찰을 면직시킬 때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면직 절차도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원경찰까지 우리가 봤고요. 경비까지 해서 오늘 끝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5월 5일 날 못한 보강까지 해가지고 날짜가 정해지면 하나 좀 횟수를 분리해서 하고요. 날짜가 별도로 정해주지 않는다면 2개의 장을 한 날에 이렇게 같이 연결해 놓고 좀 시청하신 날짜를 좀 텀을 두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강의는 마치고요. 기말고사 범위는 경찰행정학, 법과 경찰행정법 분야겠죠. 그리고 생활, 수사, 오늘 한 경비, 그리고 교통까지만 보겠습니다.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